아크릴가 전문인 집에다가 요거 그려주세요 하고서 찾아가면은 죄송한데요, 오래 걸립니다. 조금 떴네, 뜯어야지. 여기는 오늘 까만 원피스는 듀이 하트 듀이 제품입니다. 요 핑크색 컬러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네일아트 살롱이 요즘 정말 많이 생겼고 대중화도 많이 되었지만은 네일 살롱은 되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굳이 손톱을 자르러 네일 살롱에 주기적으로 간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손톱에 네일 아트를 예쁘게 주기적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분들은 갈 텐데, 오늘 영상은 아직까지 네일 살롱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혹은 네일 살롱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어떤 네일 살롱이 좋은 네일 살롱일까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네일 아트 살롱에서 사용하는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각 샵마다 주특기인 재료도 다 다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일반 팔리시 매니큐어라고 불리는 게 있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도 다 셀프로 해보신 적이 있을 그 매니큐어 말하는 거예요. 네일샵이라는 게 처음 생길 때는 일반 팔리시로 서비스를 하는 샵들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팔리시로 서비스를 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가끔가다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이 재료의 특징은 나는 오래 손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할 때, 그리고 오프하기도 너무 쉽죠. 굳이 살롱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내가 화장솜이랑 아세톤만 있으면 샥 지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살롱에서 사용하는 재료들 중에서 가장 손톱 손상이 적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매니큐어의 단점은 살롱에서 바르고 나서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살롱에서 굳히고 나와도 팔리시 자체가 완전히 경화돼서 필름화되는데 10시간 정도를 봐야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오는 길에 찍히거나 긁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살롱에서 가장 대중적인 재료인 젤네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치과용 재료로 개발이 되었던 건데요. 젤네일은 액체로 되어 있는 이 젤에 감광제가 들어있는데 LED나 UV 빛에 굳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액체로 남아있어요. 바르면서 마른다라는 팔리시의 단점이 없기 때문에 좀 울퉁불퉁하게 발랐어도 잠시 기다리면은 액체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표면이 예쁘게 쫙 이렇게 마무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젤이 LED UV 램프에 굽고 나면은 완전히 플라스틱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찍히거나 뭐 할 염려가 없이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하고, 대체적으로 젤네일은 한 3-4주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젤네일의 장점으로는 이 젤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묻어둘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한 것처럼 파우더를 칠해서 아트도 가능하고 반짝이는 스톤이라든지 다른 재료를 올리는 것도 완전 싹 가능하죠. 얘네를 안에 넣고 그냥 붙이면은 플라스틱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다양한 아트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살롱에서 하는 젤네일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소프트 젤이 있겠는데요. 소프트 젤은 네일 살롱 갔던 분들이면은 거의 다 경험하셨을 바로 그겁니다. 소프트 젤의 특징은 쏙오프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인데요. 쏙오프, 요게 영어입니다. 네일을 쏙 뺀다 뭐 이런 한글이 아니고 액체 등에 적셔서 얘네를 오프시킨다 라는 SOAK 오프. 그래서 대부분은 탑젤은 쏙오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탑젤 부분 혹은 컬러층까지 파일이나 드릴로 갈아낸 다음에 퓨어 아세톤류의 리무버를 듬뿍 묻힌 화장솜을 얹어놔가지고 아세톤의 힘으로 들뜨게 만들어서 이 젤네일을 오프하는, 그거를 쏙오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드릴 기능이 있는 살롱들이 많아서 쏙오프지 않고 드릴이나 파일링만으로 오프를 하는 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소프트 젤을 다시 할 때는 전체적으로 오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녹농균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중적이는 않지만 하드젤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소프트 젤은 요거를 다 지우고 새로 아트를 하잖아요. 얘는 탑젤층, 아트층, 컬러층까지만 갈라내고 베이스 젤은 남겨놔요. 그리고 길어나온 부분이 요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다가만 필인이라는 방법으로 새로 베이스 젤 바르고 요만큼 내려온 이전에 해놨던 베이스 젤이랑 좀 합치는 그런 작업으로 시술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소프트 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톱 손상이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게 있겠죠. 하지만 요거를 하는 집이 은근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필인하는 기법의 하드젤을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 그거 하는 집만 다녀야 된다, 영원히. 또 한 가지 아크릴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 아크릴은 현존하는 네일아트 재료 중에 가장 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 혹은 무게를 드는 운동을 하는 분이다, 손톱이 너무 약해서 접히거나 뭐 찢어지거나 너무 잘한다 하는 분들은 아크릴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크릴이 경도가 좋기 때문에 손톱 연장할 때도 정말 많이 쓰이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나는 손톱을 예쁜 모양으로 길들이고 싶다, 아크릴로 가셔야 됩니다. 아크릴은 얘가 완전히 경화돼서 플라스틱화 되기 전에 핀칭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손가락이랑 손톱 각도가 삐뚤빼뚤하게 났다 하는 분들은 아크릴 핀칭을 통해서 삐뚤어진 손톱을 이렇게 예쁘게 올곧게 잡아줄 수도 있고요. 나는 손톱이 부채꼴 모양인데 이걸 좀 올곧고
길쭉한 바디 모양으로 길들이고 싶다라는 분들은 아크릴 네일로 핀칭을 넣어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모양대로 예쁘게 손톱이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내성 발톱으로 고민인 분들, 아크릴로 역핀칭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아크릴의 단점은 아크릴 모노머라고 하는 이 필수 재료가 있어요. 요거에서 냄새가 되게 독하게 난다. 모노머 냄새가 독합니다. 그래서 평소 보관할 때도 이렇게 비닐백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해요. 냄새가 너무 독해서. 물론 얘가 완전히 경화되고 난 다음엔 냄새 전혀 안 나지만은 시술하는 도중에 냄새가 너무 독하다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아크릴 제대로 하는 집을 찾기가 되게 힘들다. 이 아크릴은 어느 정도 투명도가 나오느냐라는 게 또 이 기술자의 기술의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묻었을 때도 이 재료 틈새에 이런 거를 싹 다 아크릴로 매끈하게 공기방울 없이 커버를 해가면서 투명도를 낸다라는 게 또 이 기술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혼합 재료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재료는 젤인데 큰 스톤 같은 걸 붙일 때는 부분적으로 아크릴을 사용한다든지 플라스틱으로 된 네일 팁으로 손톱 연장을 하는데, 이때 붙이는 재료로 젤을 사용하는 것도 젤 위드 탭이 될 수가 있겠고, 붙이는 중간 재료를 아크릴로 사용한다 그러면 팁 위드 아크릴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혼합 재료를 사용하는 거는 얘랑 조합이 고객들이 만족도가 높았다, 노하우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네일 아트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네일 살롱이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네일에 관한 서비스를 했었어요. 네일 살롱 자체가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팔리시도 하고 아크릴도 하고 푸스파, 핸드스파 서비스도 하고, 아트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즘에는 살롱들이 되게 세분화, 다양화돼 가고 있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한 아트만 하더라도 아크릴 연장 전문 살롱, 핸드 페인팅 전문 살롱, 톤아트 전문 살롱, 본인이 원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샵을 찾아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일 아트를 손톱을 예쁘게 꾸며서 기분 전환하는 걸로도 많이 찾아가시겠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샵들이 있습니다. 자연 네일을 보강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문제성 발톱 케어 뭐 이런 살롱은 정말로 그걸 잘하는 전문 살롱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넓은 손톱인데 길쭉하게 길들이고 싶어 하면은 아크릴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살롱을 찾아가는 게 좋겠고, 문제성 손발톱의 정도에 따라서 쌤들이 재료를 달리 골라서 시술을 해주실 건데요. 예를 들어 말린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요즘에 젤인데 바르고 굳히고 나면 이렇게 플랫하게 역핀칭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해 주실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경도 있는 아크릴로 역핀칭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본격적인 견인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저도 발톱은 역핀칭, 손톱은 핀칭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힘으로 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보니까 한 1에서 3일 정도는 약간 얼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분 전환용으로 네일 아트를 잘하는 집을 찾아갈 때도 이 아트 종류에 따라서 샵마다 또 전문인 부분이 다릅니다. 꽃이나 캐릭터를 그려서 만드는 핸드 페인팅, 요거는 정말 핸드 페인팅을 전문으로 하는 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 핸드 페인팅의 세계는 또 다른 기술의 수련이 필요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문으로 하는 집으로 찾아가셔야지, 스톤아트가 전문인 집에다가 요거 그려주세요 하고서 찾아가면은 죄송한데요 요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석 스톤아트가 이 집의 주력 메뉴다 라는 집은요 되게 지속력 맛집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원칼라라든지 심플하고 베이직한 그런 아트를 하는 집들은요, 이거는 케어와 쉐입이라는 기본기가 어떻게 얼버무릴 수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기 맛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예쁜 아트, 내가 하고 싶은 아트를 찾았어. 그래서 우리 동네 샵에 예약하고 그날 척척척 가서 딴집 아트 해주세요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네일 아트의 가격이라는 게 시술 재료도 있지만은 시술 시간도 고려해봐야 이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쌤이 직접 사전에 해보셔야 어느 정도 걸리는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개발하신 아트가 아닌 이상은 이 가격을 측정하는데도 적어도 며칠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트가 있다면은 직접 그 아트를 개발한 집에 가는 게 베스트겠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적어도 아트 분위기가 비슷한 집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타샵 디자인은 적어도 예약 한참 전에 사진을 보내가지고 요거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일을 했다 그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은가요? 일반 팔리시의 경우에는 한 1, 2주 되면은 많이 벗겨질 거예요. 그리고 젤 네일 같은 경우에는 3주 혹은 4주 정도를 얘기합니다. 더 오래 유지하지 마세요. 왜냐면 녹농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살롱에서 하는 네일 아트라는 게 젤이나 아크릴 같은 재료를 내 자연 손톱 위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굳혀가지고 요거를 접착력 있게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자연 네일과 플라스틱이 된 이 네일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틈이 생겼다. 그리고 이 틈을
기름으로 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 자연 네일에 녹농균이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녹농균이라는 게 곰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곰팡이는 아니고 우리 피부에 그냥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바이옴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좀 습하고 그늘지고 또한 내 몸의 면역력이 좀 낮아졌을 때는 얘네가 번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네일이 3주 이상 지나면은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녹농균 방지를 위해서 3, 4주가 되면은 얘를 쏘고프 하고선 다시 아트를 장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좋은 네일샵의 기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변 환경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위생 상태 관리가 좋고, 두 번째, 쏘고프를 잘하는 집입니다. 세 번째, 쏘고프를 잘하는 집입니다. 네 번째, 쏘고프를 잘하는 집입니다. 네일 아트가 아름다운 것들을 내 손톱 위에 올려서 기분 전환을 즐긴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전과 내 자연 손톱과 피부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지키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샵내 위생 그리고 쏘고프입니다. 케어 잘한다 그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쏘고프가 훨씬 더 손톱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쏘고프 혹은 오프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왜 쏘고프가 손톱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살롱에서 하고 있는 쏘고프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살롱도 있겠지만은 크게 쏘고프, 드릴오프, 파이로프가 있겠어요. 쏘고프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세톤액에다가 내 손톱을 절여서 아세톤의 힘으로 이 플라스틱들을 들뜨게 만들어가지고 오프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탑젤은 퓨어 아세톤에 반응하지 않는, 녹지 않는 재료로 만든 경우가 많아요. 탑젤층 혹은 컬러층까지는 뭐 파일이든 드릴이든으로 갈아내고선 아주 얇은 층만 남았을 때 이렇게 퓨어 아세톤을 적신 화장솜을 이렇게 쿠션이나 파일을 이용해서 얘네를 살살살살살살 제거를 시키는 방식인데요. 아세톤이 직접 내 피부에 어쩔 수 없이 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세톤으로 인한 손톱의 건조 그리고 피부 건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일아트 유지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손톱 위에 남아있는 유수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원천 방지하기 위해서 퓨어 아세톤을 사용하지 않고 아예 건식으로 파이로프, 드릴오프를 하는 집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단 자격증 시험에서 보는 근본은 파이로프입니다. 다른 거 없이 정말로 파일로 젤이나 아크릴을 열심히 갈아내서 오프를 한다. 드릴 오프할 때 실수해서 파이는 경우에 비하면은 손톱 자체의 손상 위험이 적을 수가 있죠. 굵은 거에서 점점점 내 자연 손톱으로 다가갈수록 고운 파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손상 위험이 드릴 오프보다는 좀 적을 수가 있다. 다만 손으로 했을 때 파이로프의 단점으로는 오래 걸립니다. 특히나 경도가 높은 아크릴을 손파일로 한다? 살롱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드릴 오프가 있겠는데요. 요거의 장점은 뭐니 해도 빠르다. 우왕 갈면은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아크릴 네일 제거한다? 드릴 써야 돼. 드라이기랑 비슷하게 한 군데만 오래 바람을 쐬면은 뜨겁잖아요. 드릴도 한 군데에 너무 오래 갖다 대면은 그 부분이 약간 뜨거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점으로는 잘못하다간 손톱이 패일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드릴이 아직 익숙치 않은 쌤이 작업을 해주셨을 때 약간 저는 패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웬만한 우리나라 살롱에서는 드릴 오프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집에서 조금 떴네 뜯어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손톱 박리 일어납니다. 절대 안 되고 샵에서 제거를 부디부디 하시고요. 샵에서 제거할 때도 웬만하면 아트를 해줬던 자샵에 가셔서 제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층으로 이걸 쌓았는지를 쌤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사람마다 손 쓰는 게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무조건 오른손 3, 4번 손톱부터 떨어지거나 닳거나 하거든요. 손톱이 닳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손님이 딱 오시면은 어떤 부분이 먼저 닳았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쏘고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쏘고프하고 다음 아트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본인에 맞춰서 오뚜꾸띠르한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샵 아트를 자샵에서 제거를 하는 거를 저도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네일 살롱 생활 즐기십시오. 빠이!